저희 지난주 거 복습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시작할 때 연속함수하고 이제 계사상하고 이제 패사상의 정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계사상의 정의는 정역에 있는 임의의 계집합을 이제 보낼 때마다 항상 계집합이 된다. 이게 이제 계사상의 정의고, 패사상의 정의는 정역에 있는 패집합을 보낼 때마다 이제 패집합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계집합을 보낼 때마다 이제 패집합을 보낼 때마다 그 사상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계사상과 패사상의 정의고, 연속에 대한 정의는 공역 쪽에 있는 계집합을 임의의 계집합을 역상할 때마다 정역에서 계집합이다. 이게 이제 연속함수의 정의였었어요. 그 다음 이제 역상 같은 경우는 교집합, 합집합, 다 차집합, 어떤 연산하고 관계없이 다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역상 쪽에 대해서는 이제 등호 관계들을 다 쓰시면 되고, 이제 보내는 F 쪽에 대해서는 합집합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교집합이나 이제 여집합, 차집합 이런 쪽을 이제 등호로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역상은 항상 쓰시면 되고, 이제 F 쪽에서는 합집합만 쓰실 수 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전단사 함수에서는 그냥 모든 연산이 또 등호로 성립한다. 교집합도 이제 여집합도 이제 등호로 성립한다. 합집합은 이제 전단사가 아니어도 이제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합집합은 기본적으로 원래 성립하는 등호고, 이제 교집합과 여집합이 전단사에서는 또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계사상이 패사상인지 패사상이 계사상인지 이런 거 전혀 보장이 없고, 이제 계사상과 패사상은 서로 연관지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특별히 함수가 이제 전단사일 때는 조금 전에 있었던 교집합이나 여집합 다 등호로 이제 쓰실 수가 있고, 그런 거를 이용하면 계사상이면 패사상이 성립하고 또 패사상이면 계사상이 성립하는 게 자연스럽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전단사에서는 이 열린 사상, 계사상, 패사상이 동치가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전단사일 때는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또 역함수가 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거하고 F가 계사상인 걸 확인하는 건 확인하는 대상 자체가 완전히 같아서 역시 동치가 성립한다. 그래서 전단사에서는 여기 세 명제가 이제 다 동치가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연속에 대한 이제 동치 명제 중에 이제 정의는 이제 공역 쪽에서 계집합을 역상할 때마다 정역에서 계집합이다. 이게 정의인데, 동치 명제로 패집합을, 공역 쪽에 있는 패집합을 역상할 때마다 패집합이다. 이제 이게 동치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난주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여기 시범 명제를 보시면 이제 정역 쪽에 있는 임의 A에 대해서 패포를 보낸 것하고 이제 보내고 나서 패포를 구한 것에 대한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게 연속이랑 동치고, 저희 지난주 기출문제 풀이 중에 이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던 기출문제도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X를 자기 자신 X로 보내는 이 사상은 이제 항등사상 이렇게 부르고, 이제 항등사상이 이제 연속인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정역 공역의 위상 중에 정역이 더 강하다라는 것과 항등사상이 연속인 것과 이제 동치다. 물론 이제 정역과 공역이 똑같은 이상이고 이제 사상이 항등사상이면 그것도 물론 이제 연속이 성립한다. 이제 위상이 같으면 물론 이축 포함관계도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역이 강한 것과 이 항등이 연속인 것이 동치다. 그리고 상수함수도 언제나 연속함수다. 그리고 여기 지금 똑같은 함수가 써져 있고, 여기 위에는 이제 별말이 없으니까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 정역 공역의 위상으로 보시면 되고, 여긴 지금 하한 이상 공간이 지금 정역 공역의 위상인데, 저희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통 이상 공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프가 이제 끊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게 맞아요.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서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보통 이상 공간이 아닌 경우에서는 그래프가 끊어진 걸 보고 나서 이게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오개념이다. 그래서 얘를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에 있는 기절을 역상시켜서 이제 세 가지 경우 정도로 나눠서 역상을 시켜 보시면 이게 연속의 정의를 만족한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끊어져 있더라도
이게 보통 이상 공간이 아닌 경우는 연속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고 나서 연속을 확인하는 거는 보통 이상 공간에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기출문제 중에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연속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라 라는 기출문제가 있었고, 그 이제 보이는 대상을 여기 써져 있는 이제 특성함수로 이제 보였던 기출문제가 있어서, 이제 특성함수라는 거는 이제 공역이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고, 여기 이제 첨사에 써져 있는 A는 뭐 1로, A 없는 건 0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관계가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특성함수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특성함수가 갖고 있는 이제 성질을 이제 여기 2개 정도 써 있는데, x라는 점에서 불연속인 것과 x가 이제 a의 경계점인 것이 동치다. 예. 그리고 함수가 연속인 것과 이 a가 개폐집합이 다 되는 것과 또 동치다. 예. 뭐 기억의 상황을 니은 쪽에다가 잠깐 좀 적용만 잠깐 해보면, 여기 지금 함수가 연속인 게 모든 점에서 연속인 것과 또 동치고, 그럼 모든 점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제 불연속 점들은 이제 경계점이기 때문에 얘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 되려면 경계점이 하나도 없을 때 모든 점에서 연속이 돼. 그래서 요것을 좀 다시 써보면, 경계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또 동치가 돼. 그래서 사실 A가 개폐집합인 거, 경계가 공집합인 거, 특성함수가 연속인 거, 이것도 다 동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속함수들 2개를 합성시켜도 연속이 항상 성립한다. 연속과 연속을 합성하면 연속이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고, 이제 합성한 게 연속이고 둘 중에 하나의 함수도 또 연속이 되면 나머지 하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예. 뭐 기억리에는 이제 그런 상황에 명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과 불연속이 합성했을 때 뭐 연속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예. 예. 그래서 뭐 기억리은 디귿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 그렇죠. 지난주 이제 부침 정리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여기 뭐 니은이나 이제 리을번 같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적용을 하시면 돼. 그래서 뭐 니은에 나와 있는 이제 뭐 부분 공간에서의 계집합이고 G가 부분 공간에서의 계집합이고 A가 전체 공간에서도 계집합이 되는 그런 경우면 그 G 자체도 전체에서 계집합이 된다. 예. 그리고 F가 이제 부분 공간의 패집합이고 A도 전체 공간에서 또 패집합도 되면 F는 전체에서도 패집합이 된다. 그래서 니은과 이제 리을이 성립을 하고, 뭐 기억과 디귿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니은이나 리을이 항상 성립을 하고 이제 그런 걸 적용해 보면 이제 요 부침 정리를 확인하게 된다. 예. 예. 그래서 뭐 여기 A와 B의 합집합이 지금 X고 이 A, B가 둘 다 패집합 아니면 이제 둘 다 계집합 뭐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A로 축소하고 B로 축소한 게 둘 다 또 연속까지 되면 이 H 자체가 이제 연속이다. 예. 물론 H는 이제 이 X가 이제 정의역인 함수야. 그래서 뭐 교재에서 적용했던 그 예제들을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구간이 좀 나눠져서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연속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부침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뭐 구간이 나눠져 있는 걸 보면서 그대로 거기에 맞게 A, B를 좀 정하시면 돼. 뭐 여기 0 이하 쪽하고 0 이상 쪽을 각각 A, B라고 택하면 물론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렇게 0을 다 갖고 있는 구간이고 0을 다 갖고 있는 구간이면 뭐 이렇게 끝점들을 다 갖고 있는 구간 형태는 보통 이상에서 물론 패집합이 되고, 그래서 둘 다 패집합이 지금 맞는 상황이고, 예, 둘 다 패집합이 맞고, 이제 A로 축소시킨 함수도 이제 B로 축소시킨 함수도 물론 또 연속이 되고, 그래서 둘 다 패고 축소한 함수도 둘 다 연속이었을 때 F가 연속이 맞다. 이런 게 이제 부침 정리에 의한 내용이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요 두 번째 예제는 지금 여기 이제 0이 빠져 있는 상황으로 이제 지금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 뭐 여기 비슷하게 지금 A, B를 잡고 하시려면 뭐 0보다 작은 쪽하고 0 이상인 쪽으로 나눠서 뭔가 하면 되겠지만, 여기 둘 다 계집합이냐 보면 그것도 아니고 이제 둘 다 패집합이냐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침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물론 이제 축소시킨 함수들이 연속인 것도 맞지만, 여기 축소시킨 함수가 연속인 것도 맞지만, 둘 다 표집합이냐도 아니고, 둘 다 계집합이냐도 아니어서, 이제 부침 정리가 이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고, 뭐 실제로 연속이 아닌 함수에,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그 부침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둘 다 폐 아니면 둘 다 개를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 예. 실제로는 이렇게 연속이 아닌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 예. 이제 함수가 어떤 x라는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이제 x를 보낸 fx를 갖고 있는 임의의 공역적의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정의역적의 계집합이 존재할 때, 그래서 공역에서 보내진 점을 갖고 있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정의역의 계집합이 있을 때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정의를 한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들이 있는 경우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계집합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성립이 되면 연속으로, 이제 성립을 안 하면 이제 불연속으로 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뭐 정의에는 뭐 임의의 계집합을 갖고 와서 확인하는 거지만, 뭐 가장 작은 사이즈가 있다면 뭐 가장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시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함수가 연속인 것과 이제 정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인 것과 이제 동치다. 예. 그리고 함수가 어떤 x라는 점에서 연속이었을 때 그 x를 보내놓고 다시 역상을 시킨 게 정역의 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오개념이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명제가 아니다. 예. 그래서 뭐 교재에 있던 이런 예제가 있었어요. 이제 뭐 정역의 위상과 이제 공역의 위상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뭐 대응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x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이미 정역에서 보시면 단점집합 x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x에서 연속인 게 당연하고, 사실 뭐 정역에서는 뭐 단점집합 x라는 계집합을 찾아와서 이 포함관계가 만족된다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뭐 보내놓고 이제 역상을 직접 시켜보면 이제 xz라는 집합으로 나오고, 정역의 위상을 보시면 얘가 지금 정역의 위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점에서 연속이었을 때 이제 보내고 역상을 시킨 게 정역의 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저희 이제 뭐 거리가 이제 연속함수다, 이제 거리가 이제 연속함수다라는 걸 확인할 때 저희가 이제 뭐 니은을 이제 활용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뭐 니은을 보시면 이제 정역에, 그러니까 A 집합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이 부등식 관계가 항상 성립을 하면 양쪽에 하한을 취한 것도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예. 그래서 모든 A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양쪽에서 하한을 취한 것도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그럼 뭐 더한 집합의 하한과 하한을 찾고 나서 더한 건 항상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원소를 뽑아올 때마다 A에서 B에서 각각 원소를 뽑아올 때마다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면 여기 B집합에서 하한 찾은 거랑 A집합에서 상한 찾은 것도 부등식이 성립한다. 예. 그래서 뭐 기억 니은 디귿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하한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는 식들이고, 지난주에 이제 니은을 적용해서 이제 거리 함수가 연속인 것을 확인하고 갔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계사상에 대한 동치명제로 여기 정역에 있는 임의 A에 대해서 내부를 보내고 내부 취한 거에 대한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 이게 이제 계사상과 이제 동치다. 예. 그럼 이제 폐사상에 대한 동치는 뭐 여기 보내고 폐포 취한 거랑 폐포 구하고 보낸 거에 대한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랑 폐사상이랑 동치다. 예. 그리고 이 포함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연속이랑 동치였었어요. 여기 포함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연속이랑 동치고, 지금 이 포함 관계가 이제 폐사상과 이제 동치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계사상에 대한 정의는 이제 계집합을 보낼 때마다 계집합이다. 이게 이제 정의인데, 동치명제로 기저원소를 보낼 때마다 계집합인 것도 이제 계집합을 보낼 때마다 계집합을 확인하는 것과 이제 동치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사상을 확인하실 때 기저원소를 보내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된다. 거의 정의처럼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부분기저로 뭔가 개사상이나 이제 연속을 이제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연속을 확인하는 거는 이게 올바른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공역 쪽에 있는 부분 기저들을 역상시켜 보면서 연속을 확인하는 거, 그건 이제 올바른 개념이 맞는데, 개사상을 확인할 때 부분 기저를 통해서 개사상을 확인하는 건 일반적으로 올바른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 발례가 있고 이제 올바른 개념이 아니고, 이제 니은은 이제 올바른 개념이다. 그래서 혹시 부분 기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제 부분 기저로 확인하는 것도 개념적으로는 뭐 맞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개사상을 확인하려고 할 때 보통 이상 공간에 있는 기저인 이 열린 계획구간 형태들을 보내면서 확인해 보는 거, 이게 역시 동치까지 성립하는 명제니까, 그러니까 기저를 보내는 거랑 뭐 계집합을 보내는 게 개사상을 확인하는 뭐 동치 명제였고, 뭐 보통 이상 공간의 기저는 열린 계획구간이니까 가본 명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명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가번 때문에 나번도 이제 똑같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잘못된 개념이다.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제 폐구간은 물론 폐집합이 맞고, 저희가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폐집합 형태지만, 폐구간을 이제 보내놓고 폐집합인 걸 확인하고 나서 폐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오개념이다. 그래서 폐구간을 이제 보낼 때마다 폐집합이 되는 게 마치 이제 모든 폐집합을 다 보낸 걸로 생각하셔도 안 되고, 뭐 가번이 맞기 때문에 나번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나번은 이제 올바른 개념이 아니고, 이제 안 되는 예제로 이제 사인 함수나 이제 코사인 함수가 좀 예제 상황이 돼요. 그래서 뭐 확인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인 함수가 이제 폐사상이 아닌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를 보내면 이제 뭐 폐구간을 만약에 하나를 보내게 되면, 사실 요 폐구간을 사인 함수에다가 보내보면 사실 요 폐구간 내에서는 저 사인 함수의 뭐 최대 최소 값이 나올 거고, 그 최대 최소가 끝점에 가 있는 어떤 구간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 이제 사인의 최소값을 작은 m이라고 쓰고, 요 구간 내에서 사인의 최대값을 큰 m이라고 쓰면 사실 요 폐구간 형태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폐구간을 하나 보내보면 보내놓은 애가 폐집합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폐구간을 보낼 때마다 폐집합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폐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실제로 폐사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폐집합이면서 보냈을 때 폐집합이 안 되는 이런 F를 하나 보여주면 되고, 이런 F를 보여주실 때 이제 사인은 지금 주기함수인데, 여기 지금 구간들을 어떤 뭐 편의상 여기 첫 번째 구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0과 2파일을 그냥 첫 번째 구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주기 구간을 뭐 두 번째 구간, 그 다음 주기 구간 뭐 세 번째 구간, 뭐 그렇게 부르면, 이제 첫 번째 구간에서 적당한 폐구간 가져오고, 뭐 두 번째 주기 구간에서 적당한 폐구간 가지고 오고, 세 번째 구간에서 적당한 폐구간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폐구간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집합을 이제 계속 갖고 오게 되면, 그래서 폐구간 가지고 오고, 조금 뒤로 물러나서 폐구간 가지고 오고, 조금 뒤로 물러나서 폐구간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폐구간들을 쭉 여러 개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폐집합이 된다. 뭐 확인하실 때는 뭐 직접 여집합을 시킨 게 계집합이다,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밖에 있는 점을 꺼내올 때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점을 꺼내올 때마다 안 만나는 계집합이 찾아진다, 그래서 폐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점을 찍을 때마다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았다, 아니면 여집합을 시켜봤더니 계집합이다, 뭐 편하신 대로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 이제 폐구간 조금 뒤로 가서 폐구간, 조금 뒤로 가서 폐구간, 이런 식으로 무한개의 폐구간을 이제 합집합을 하면 폐집합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한개를 한 것 때문에 또 폐집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무한개를 합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폐집합이 되는 경우도 또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폐집합이다. 근데 지금 이제 구간들이 이제 각각의 구간들에다가 이제 2분의 파이, 한 주기 뒤로 가서 2분의 파이, 뭐 한 주기 또 뒤로 가서 2분의 파이, 한 주기 뒤로 가서 2분의 파이, 이런 걸 적어서, 그래서 그냥 오른쪽 끝점이 다 보내고 나면 1에 대응하게
여기 오른쪽 끝점,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 보내지면 1로 가고, 여기 구간의 오른쪽 끝점이 보내지면 1로 가게, 뒤에는 다 1로 가게 지금 적혀져 있고, 앞에 같은 경우는 그 주기 구간의 왼쪽 끝점을 조금씩 더 가까이 가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한 2분의 1 적고, 여기 한 주기 뭐 더 뒤로 가서는 2파이 더하기 한 뭐 4분의 1, 뭐 그 다음에 뭐 한 6분의 1, 뭐 그 다음에 8분의 1.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 분모를 점점 크게 적게 되면 조금씩 여기에 더 가까이 가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나타내어 보면 여기 뭐 처음에 구간의 이 왼쪽 끝점이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보다 여기 두 번째 구간의 왼쪽 끝점이 여기 주기의 시작점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게,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여기 주기의 왼쪽 끝점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게, 그러니까 여기 주기의 왼쪽 끝점하고 떨어진 간격이 조금씩 더 줄어들게,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적혀져 있고, 그렇게 보낸 그런 구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면 결국은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서 보낸 그 왼쪽 끝점이 상으로 나온 부분하고 두 번째 소구간의 왼쪽 끝점이 보내진 소구간에 보내진 점은 조금 더 내려갈 거고, 세 번째 소구간의 왼쪽 끝점이 보내지고 나면 조금 더 내려갈 거. 그래서 그 다음에가 보내지면 더 내려가고 해서 결국은 조금씩 더 왼쪽 끝점이 보내진 위치가 내려갈 텐데, 정확하게 2n파이 꼴은 없어요. 2n파이 꼴에다 조금 더 했고 2n파이 꼴에다 조금 더 더했으니까 정확하게 0에 대응하지는 않아요. 근데 0에 계속 가까이 가고, 그래서 보내진 최종 결과가 0은 안 닿고 0에 점점 가까이 가는 형태고, 물론 뒤쪽은 다 1이고, 그래서 그 보내진 점이 0을 안 갖는 상황이 오게 되고,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렇게 끝점이 안 들어가 있는 집합은 물론 패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패집합을 보내고 났더니 패집합이 안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패사상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 되고, 사인 함수는 패사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는 패사상이 아닌데 패 구간을 하나 보냈을 때는 패집합이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번이 혹시 맞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사인 함수도 패사상이 맞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사인 함수는 패사상이 아니고 나번도 올바른 개념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상동형 사상에 대한 정의는 이제 전단사고 연속이고 역함수가 연속인 거, 이 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위상동형 사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전단사란 얘기는 이제 점과 점끼리가 하나씩 대응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B번, C번의 조건은 같이 묶어서 그 정역과 공역의 계집합들끼리도 하나씩 대응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집합들끼리도, 여기 계집합들끼리도 점들끼리도 다 하나씩 대응관계가 있는 그런 상태, 그거를 이제 위상동형 사상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리고 이제 뭐 위상동형 사상이 존재하면 둘을 위상동형이라고 부르고 표기를 이렇게 쓰기로 한다. 그리고 위상동형 사상은 역함수도 이제 위상동형 사상이다. 그래서 이제 위상동형 사상, 이제 함수가 이제 전단사인 경우에 위상동형 사상에 대해서 뭐 동치명제가 지금 몇 개 더 써져 있는데, 제가 이제 전단사일 때는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개사상과 폐사상이 이제 동치다. 그래서 전단사 조건 하에서는 개사상과 이제 폐사상이 동치고 역함수 연속도 이제 동치다. 그래서 이 역함수의 연속은 F의 개사상으로 바꿔도 이제 똑같은 명제가 되고 F의 폐사상으로 바꿔도 역시 똑같은 명제가 된다. 그래서 전단사 조건 하에서 여기 C번 조건을 F의 개사상으로 바꾸나 F의 폐사상으로 바꾸나 다 동치다. 그래서 이제 역함수 연속 얘기를 뭐 개사상으로 바꿔도 F 역함수 조건을 폐사상으로 바꿔도 이게 동치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에 대한 동치하고 폐사상에 대한 동치를 이 폐포 쪽에 대한 포함관계로 쓰는 것과 이제 동치이기 때문에 결국 이 포함이 두 군데 다 성립하는 건 물론 등호랑 동치여서 여기 C번과 뭐 D번도 이제 동치다. 그 다음에 F가 이제 위상동형 사상이면 뭐 정역의 부분집합 A를 어떻게 갖고 오든지 관계없이 뭐 A로 축소를 하든 A 여집합 쪽으로 축소를 하든
축소한 것도 다 동형사상이 된다. 그래서 동형사상에 대해서 축소한 것도 동형사상이 된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제 양쪽에서 대응관계가 있는 쪽을 빼고 뺀 부분끼리에 대해서 동형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A가 만약에 찾아진다면 원래부터 동형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성립하게 돼. 그래서 여기 축소할 때마다 동형사상이 된다에 의하면 여기 양쪽에서 대응관계를 뺐을 때 동형이 성립하지 않는 적당한 A가 찾아지면 동형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성립하게 돼. 그리고 이제 그 동형에 대해서에 대한 뭐 직관적인 생각이 이렇게 뭐 구간이 이 정도 길이인 거랑 구간이 조금 더 긴 거랑 이런 게 이제 유상적으로는 동형이다. 그리고 직관적인 생각은 얘를 조금씩 잡아 늘려서 뭐 얘를 만들 수 있거나 얘를 조금씩 이제 줄여서 얘를 만들 수 있을 때 뭐 유상적으로 동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직관적인 생각인데 이제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지난주에도 이 모형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이제 꼬인 위치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매듭 같은 경우에 이 매듭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꼬여져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끊어서 다시 묶지 않는 그러니까 끊어서 다시 붙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S1 형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S1하고 이 매듭하고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얘가 끊어지지 않고서는 이 모양이 되지 않아서 얘하고 얘를 동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잘못된 개념이다. 저희가 위상동형의 이제 원래 정의는 점끼리도 1:1 대응이 있고 계집합끼리도 1:1 대응이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리 꼬여 있더라도 여기서 점을 하나 찍고 나서 한 바퀴 쭉 되돌아오는 상황까지를 보는 거랑 여기서 점을 하나 찍고선 여기서 쭉 계속 따라서 돌아서 다시 처음 점으로 되돌아오는 거랑 어차피 되돌아오는 그 때까지 여기서 되돌아오는 점들끼리 하나씩 대응관계가 충분히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끼리하고 여기 있는 점들끼리 당연히 대응관계가 있고 그다음 여기 있는 물론 계집합은 이렇게 끝점이 안 들어가 있는 이런 호 모양들이 이제 다 계집합인데 여기 매듭에서도 그냥 양쪽 끝점이 빠져 있는 어떤 호 같은 모양이 역시 계집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계집합들과 여기 있는 계집합들도 정확하게 하나씩 대응관계가 있고 이 둘이 위상적으로 실제 동형이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생각을 하실 때 이게 모양이 끊어져야지 이 모양이 되기 때문에 동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그림도 이제 원 두 개가 이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거하고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두 개의 원이 걸려 있는 거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원 두 개가 역시 얘도 끊어내야지 이 모양으로 바뀌지 얘가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서는 이 모양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데 역시 끊어지지 않고서는 못 바뀌어지는 걸 보고 나서 둘이 동형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역시 잘못된 개념이다. 역시 이게 끊어져서 이 모양으로 가지는 않지만 역시 여기에 있는 점 하나하나씩 하고 뭐 이쪽 원에 있는 점 하나하나씩의 대응이 충분히 주어지고 또 여기에 있는 점 하나하나씩 하고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씩도 충분히 다 대응 관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유상적으로 동형이다가 이제 성립하게 돼. 그래서 이제 매듭이나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동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뭐 적당히 변형해서 이제 같아지지 않았을 때 동형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이 이제 잘못된 개념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6장의 앞부분을 좀 봤었는데 저희가 이제 X의 위상이 주어져 있고 이제 Y의 위상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곱한 집합에다가 이제 위상을 주는 방법이 그냥 X에서 있는 계집합 가지고 오고 Y에서 있는 계집합 가지고 와서 그 곱한 집합 형태를 기저로 정의된 게 위상이다 라고 보시면 그래서 역시 이거 자체를 위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걸로 생성까지 한 게 곱한 집합에 준 위상이고 그걸 뭐 적위상 혹은 이제 곱위상 이렇게 부른다. 그냥 적위상이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6장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저게 유한계가 곱해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6장이 이제 박스 이상하고 프로덕트 이상이 이제 각각의 절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유한계가 곱해져 있을 때는 두 개 이상의 차이가 사실 없어서 구별을 하실 필요가 없고, 무한계가 곱해져 있을 때는 이제 박스 이상과 프로덕트 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무한계가 곱해져 있을 때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유한계까지는 이제 박스 이상하고 프로덕트 이상을 굳이 구별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유한계일 때는 그냥 적이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일해서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집합끼리 이제 곱한 형태를 기저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냥 정의역에, 그러니까 X쪽에 기저 꺼내오고 Y쪽에 기저 꺼내와서 기저끼리 곱한 거를 모아놓고 나서 이걸 기저로 생성했다라고 봐도 이제 똑같은 공간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계집합끼리 이제 곱해서 모은 거를 기저로 쓰는 거랑 기저끼리 꺼내와서 곱한 거를 기저로 쓰는 거랑 위상적으로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곱한 집합들끼리의 교집합을 확인하는 게 교집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곱한 거랑 집합으로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F라는 함수가 이제 X에서 이제 뭐 유한계가 곱해져 있는 공간으로 가고 있는데, 뭐 각각의 yi 쪽으로 가는 함수들의 이름을 이제 성분함수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고, 그래서 이 성분함수들이 역시 n개가 있는데, 이 성분함수 n개가 다 연속이 되는 것과 이 f 함수가 연속인 것이 동치다. 그래서 성분함수가 이렇게 유한계가 있을 때 그 유한계가 전부 연속인 것과 f가 연속인 것에 대해서 이제 동치다. 그리고 역시 이제 무한계가 되면 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또 더 보시면 돼요. 어쨌든 유한계에서는 동치다. 그리고 이제 계집합과 계집합을 곱한 건 사실 이게 기저의 형태가 계집합끼리 곱한 걸로 정의가 되어 있었고, 뭐 기저 자체도 물론 계집합이기 때문에 뭐 저기상의 이제 정의 상황에 의해서 계집합끼리 곱한 건 자연스럽게 계집합인 게 당연하고, 결국 패집합끼리 곱한 것도 패집합이 되는 것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패집합끼리 곱한 것도 패집합, 계집합끼리 곱한 것도 뭐 계집합,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제일 마지막에 이 폐포에 대해서, 내부에 대해서, 유한계에 대해서는 이 등호가 성립을 한다를 증명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대해서, 여기 폐포에 대해서 기억 니은의 등호가 성립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억의 좌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고자 할 때 우변으로 찾으셔도 돼요. 역시 니은의 좌변을 찾고자 할 때 니은의 우변으로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변은 따로따로 구하는 개념이어서 따로따로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물을 때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니은을 물을 때 오른쪽 우변으로 뭐 답을 해도 되고, 우변에서 편할 때도 있기 때문에 동가 성립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 오른쪽이 편할 땐 오른쪽으로 이제 구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디귿과 리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립하는 동가 아니어서, 이렇게 좌변을 물었는데 우변으로 답을 하거나, 뭐 좌변을 물었는데 우변으로 답을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개념이어서, 그냥 좌변을 물어보면 좌변으로 답을 해야 되고, 리을도 좌변으로 물어보면 그냥 좌변으로 답을 해야 돼. 그 교재에서 이제 경계에 대해서 이제 뭐 따름 정리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그 등호 관계 말고 그냥 저희가 다른 등호 관계로 이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경계 구하는 것 중에서 이제 구하는 일을 할 때 경계집합은 이제 폐포집합과 내부집합을 빼서 구하는 게 언제나 성립을 하고, 뭐 지금도 물론 성립을 해서 폐포 구하고 내부 구해서 빼고 그걸 경계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걸 구할 때 뭐 이렇게 우변 방법으로 구해도 괜찮고, 역시 이걸 구할 때 역시 여기 니은의 우변 방법으로, 여기 얘를 구하고자 할 때 뭐 기억의 우변으로, 얘를 구하고자 할 때 니은의 우변으로 구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제 경계를 구하고자 할 때는 폐포 내부를 빼는 걸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순서 이상 나올 때 이제 있었던 과제고, 저희가 그냥 지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서 이상에서 이제 기저 형태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기저는
뭐 이런 모양하고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순서 이상에서 이제 기저들인데, 사실 이쪽에 있는 기저에서 이제 어떤 점을 찍고 시작을 해도 이 기저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어떤 점에서 찍어도 이 기저를 속에 넣는 게 항상 가능해요. 어디서 점을 찍어도, 뭐 여기서 찍어도 이 기저를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어디서 찍어도 이 기저가 넣어진다라는 거는 이것들의 합으로 얘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럼 결국은 이것들로 합을 시키면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둘로 생성을 하나, 이거 없이 뭐 이걸로 생성하나 역시 같은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순서 이상의 기저를 그냥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 이상의, 그러니까 여기 물론 사전식 크기에 대해서 R 곱하기 R 집합에 사전식 크기를 주고 나서 순서 이상이 주어져 있다면 기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긴 기저를 통해서 뭐 보기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어쨌든 뭐 순서 이상이고 지금 R 곱하기 R 집합의 사전식 크기를 줬고 그 사전식 크기에서 순서 이상이 정의됐으면 기저 모양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뭐 위아래로 뻗은 뭐 구간 모양처럼 생긴 게 기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번을 보시면 A 집합이 그러니까 원판 모양처럼 생긴 A 집합이 주어져 있고 이제 도집합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역시 도집합에 대해서 확인하실 때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 나서 이 점이 도집합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기저 원소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나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기저를 잘 찾아오다 보면 전혀 만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럼 이런 점은 당연히 집적점이 되지 않는다. 예. 사실 A 집합 밖에서 점을 어디서 찍고 시작을 해도, 밖에 있는 점을 누굴 찍고 시작을 하더라도 기저를 잘 갖고 오다 보면 기저는 항상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잘 갖고 와서 갖다 놓으면 당연히 만나지 않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점들은 다 만나지 않는 계집합이 찾아져요. 어디서 점을 찍어도 다 찾아지고, 그럼 밖에 있는 점 중에서는 뭐 도집합에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다. 예. 근데 A집합에 있는 점들은 뭐 여기서 점을 찍어도 기저를 어떤 식으로 갖고 와도 A랑 당연히 만난다. 그리고 뭐 여기서 점을 찍고 시작해도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만난다. 물론 자기 자신을 빼고 나도 만나는 곳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 될 만한 부분이 여기 1,0점, 1,0이라는 점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점을 갖고 있는 이제 기저 원소가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그래서 여기 1,0이라는 점에 대해서 1,0을 갖고 있는 기저가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은 이제 만나는 곳이 자기 자신 점만 만나게 되죠. 이제 1,0에서 계집합을 갖고 오면 사실 이렇게 접하듯이 지금 그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는 점이 딱 한 점밖에 없고 자기 자신 점밖에 없게 돼. 그래서 결국은 여기 1,0점은 도집합에서 빠져야 돼. 자기 자신 외에도 만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자기 자신만 만나니까 도집합을 구할 때 이제 빠져야 되고, 같은 이유로 여기 마이너스 1,0도 마찬가지로 계집합을 갖고 오다 보면 사실 접하는 모양으로 계집합이 오게 되고, 그럼 이제 만나고 있는 부분이 처음에 있는 자기 자신 점만 만나게 되고, 그럼 자기 자신을 빼고 나면 만나는 게 없게 돼. 그리고 도집합을 구하다 보면 밖에 있는 거 다 해당이 없고, 이제 A집합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여기 두 점은 또 해당이 없다. 이렇게 돼. 그래서 도집합을 구하면 여기 1,0 빠지고 마이너스 1,0 빠지고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이게 이제 도집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A하고는 물론 다르다요. 두 점이 빠져야 된다. 그래서 가번은 이제 옳지 않다. 그다음 이제 B번은 이제 B집합이 지금 네모 모양 형태로 주어져 있고, 이제 페포를 섞고자 하는 게 나번복이고, 페포라는 거는 이제 B하고 B의 도집합이 합해진 거고, 기본적으로 B에 있는 애들은 다 페포에 다 들어가 있고,
B에 없는 애들 중에서 이제 페포에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여기 사각형하고 여기 뭐 테두리까지 포함해서 더 바깥쪽에 있는 B들은, 더 바깥쪽에 있는 점들은 당연히 만나지 않게 찾아져요. 어디서 점을 찍어도 다 만나지 않게 찾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들은 여기 테두리에 있는 점들 중에서 페포에 들어갈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쪽 테두리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기저를 이렇게 갖고 오면 여기가 지금 B의 점선이니까 기저하고 이 점선하고 물론 만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점을 찍고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쪽 테두리에서 점을 찍고 시작하면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그냥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만나는 기저들이 얼마든지 찾아져요. 예. 뭐 이쪽에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만나는 기저들이 이렇게 찾아져요. 그래서 이쪽 테두리의 점과 이쪽 테두리의 점은 페포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근데 이쪽 테두리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기저 모양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뻗은 선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점을 갖고 있는 기저가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럼 기저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도 여기 B하고 만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은 기저가 어떻게 갖고 와도, 기저를 뭘 갖고 와도 B랑 만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페포로 구할 때 들어가요. 여긴 들어가고, 뭐 같은 이유로 여기 위쪽 테두리에 있는 점도 기저는 역시 이렇게 생겼고, 기저가 아무리 작게 오더라도 뭐가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점들도 이제 페포에 들어간다. 원래 B에 있는 애들은 물론 페포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원래 있는 애들은 당연히 페포에 다 들어가고, 원래 있는 애들 말고도 들어갈 부분이 있는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쪽의 점, 이쪽의 점, 이쪽의 점, 이쪽의 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점들이 이제 페포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들어가고 뭐 이쪽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Y쪽에다 이제 등호 부분이 이제 써져 있는 거, 이제 그 부분 이제 맞는 등호, 그래서 페포를 이제 맞게 구했고, 10번은 지금 이제 도집합을 물어보고 있고, 이제 C집합이 여기 뭐 1,0, 뭐 2분의 1,0, 3분의 1,0, 4분의 1,0 이 점들이 이제 0,0에 계속 몰려가는 형태로 C집합이 나와 있고, 도집합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도집합에 들어갈 만한 후보가 될 수 있는 점이 사실 여기 0,0밖에 없어요. 사실 0,0이 도집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0,0이란 점은 여기 기저를 찾아보면 역시 위아래로 조금 선 모양으로 뻗으시면 되고, 이렇게 뻗은 모양하고 C집합에 있는 점들하고 만나는 게 아예 없어요. 이게 이렇게 옆으로 뻗었으면 만나는 게 있을 텐데, 순서 이상의 기저는 이렇게 위로 뻗은 모양이고, 이렇게 위로 뻗은 모양하고 여기 C집합의 점들하고는 만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얘는 뭐 도집합에도 뭐 페포에도 당연히 안 들어가요. 그래서 0,0이 지금 안 들어가는데 뭐 다른 점들도 더 들어갈 건 없어요. 그래서 도집합은 사실 0,0마저 안 들어갔으면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없고, 뭐 공집합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D번 보시면 이제 사각형 모양이 주어져 있고, 이제 내부를 찾아보는 상황인데, 역시 기저는 이 모양이 기저 모양이야. 이제 이게 기저 모양이고, 그럼 역시 점들 중에서 아예 안쪽에 있는 점이면 당연히 기저를 쏙 넣을 수 있어요. 뭐 안에 있는 점들이면 당연히 쏙 넣을 수 있고, 여기 테두리 쪽의 점들도 이제 몇 점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점도 기저를 잘 찾아오면 이제 속에 넣을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점들도 이제 넣을 수 있고, 근데 여기 아래쪽 테두리에 있는 점은 기저를 찾아오다 보면 여기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밖에 나가는 게 생기고, 여기 있는 점들도 이제 기저를 갖고 오면 여기 밖에 나가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네 점을 찾으시려면 이쪽 테두리에 있는 점들은 빠져야 되고, 이쪽 테두리에 있는 점도 내부에서 빠져야 돼. 그래서 이제 내부를 구하실 때 여기는 다 해당이 되고, 여기도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 있는 점들은 해당이 안 된다. 여기도 해당이 다 안 되고,
안쪽에 있는 점은 물론 내부로 다 해당이 되고. 그래서 여기 x의 끝점 부분에 이제 등호가 써져 있는 게 맞아요. 이제 이쪽이 실선이고 이쪽이 실선이다. 그래서 뭐 순서 이상 쪽에 이제 과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첫 주에 다뤘던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지난주 쪽 과제들은 이제 여기서부터요. 이제 x는 4점 집합, y는 이렇게 3점 집합, 그리고 뭐 위상들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대응 관계가 만족되는 이제 연속함수를 이제 다 찾아보는 게 지금 요 첫 번째 과제고, 이제 xy와 이제 위상들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고,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f들은, 그러니까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이제 연속함수들은 이제 여기 대응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지난주 기출 문제랑 같은 형태로 이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좀 보시면, 이제 페포를 보낸 것과 보내고 페포 구한 거에 대한 포함 관계하고 연속과 이제 동치다.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좀 이용하고 있고, 이제 페포를 구할 때, 이제 정의역에서 이제 페포를 구할 때 사실 이 4개가 다 계집합이고, 이 여집합을 시키면 도로 다 이 4개가 나와서 뭐 이 4개가 그대로 다 패집합인 것. 그래서 뭐 A 집합을 갖고 있는 뭐 가장 작은 패는 물론 A, B다. 뭐 바로 구하시면 되고, 뭐 여기는 물론 여집합을 시키시면 이제 공집합 전체 집합 말고 이제 단점 집합 1이 나오는데, 그 단점 집합 1에 대한 페포는 뭐 단점 집합 1 자체가 이제 패집합이어서 그대로 자기 자신이 페포가 되는 상황인 것. 그래서 이제 y의 위상을 보고 페포 찾고 x의 이상을 보고 이제 페포를 찾아서 연속에 대한 이제 동치 관계를 적용하게 되면 a, b가 다 1로 대응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제 a, b가 갈 곳은 뭐 그대로 이렇고, 뭐 a는 원래부터 만족해야 됐었는데 어쨌든 b가 갈 곳은 완전히 결정이 나고, 이제 C가 갈 곳과 이제 D가 갈 곳이 이제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제 C가 갈 곳이 만약에 1이면, 만약 C가 갈 곳이 1이면 이 방법이랑 똑같이 따라가 보면 D가 갈 곳이 1로 결정이 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길 확인하는 흐름하고 완전히 똑같은 흐름으로 C가 1로 가면 D도 1로 가야 돼요. 이건 똑같은 흐름으로 확인이 되고, 이제 C가 만약에 2로 대응이 됐으면 C에서 연속이 되도록 조건을 썼을 때 C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하고, 그러니까 C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을 정의역 위상에서 찾으면 이제 CD인데, 만약에 C가 2로 대응됐으면 이제 2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이 2, 3이고, 그래서 C에서 연속이 되려면 C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과 C가 보내준 점에 대해서 가장 작은 계집합을 가지고 왔을 때 이 포함이 성립을 해야 C에서 연속인 것. 그래서 이 포함이 성립해야 C에서 연속이. 이제 D가 갈 것도 2나 3으로 가야지 C에서 연속이 돼. 그래서 C가 2로 대응을 하면 C에서 연속 조건을 만족하도록 D 값이 정해지려면 D도 2나 3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C가 3으로 가면 뭐 똑같아요. 뭐 어차피 3도 3을 갖고 있는 계집합으로 가장 작은 게 얘가 오는 건 똑같아서, 뭐 C가 3으로 대응했을 때도 결국은 C를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계집합과 C가 보내진 점 3에 대해서 가장 작은 계집합을 갖고 왔을 때 포함이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C가 2로 대응할 때 얻어지는 결과나 C가 3으로 대응할 때 얻어지는 결과는 이제 똑같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연속을 만족하도록 하는 대응 관계들이다. 이제 총 5개가 있다. 요 과제 더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의역과 공역은 이제 여유한 이상이 있는 상황이고, 보기 함수가 지금 연속인가를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 그 연속의 정의는 이제 공역 쪽에서 여기서 이제 계집합을 꺼내올 때마다 임의로 꺼내와서 역상을 시킨 게 계집합인가 이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동치명제 중에서 패집합을 꺼내와서 역상한 게 패집합이냐를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여유한 이상은 유한집합을 패집합이라고 보는 이상이어서
그래서 유한집합이 폐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유한 이상이고, 그래서 결국 전형적인 뭐 폐집합을 이제 유한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전체 집합이나 이제 공집합이 있는데, 사실 이런 애들을 뭐 역상시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애들을 역상시키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얘를 역상시키면서 확인해 보시거나 얘를 역상시키면서 확인해 보시거나 하면 되는데, 그냥 이걸 역상하는 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이 폐집합이어서 결국 폐집합의 역상이 폐집합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유한집합의 역상이 유한집합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보기들 전체적으로 다 유한집합을 역상했을 때 유한집합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폐집합을 역상했을 때 폐집합인지 뭐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번을 보시면 뭐 코사인이 나와 있는데, 이제 공역 쪽에서 이제 유한집합, 뭐 그냥 한 점 집합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한 점 집합을 이제 역상을 시켜 보셨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점 집합 중에서 이런 점을 꺼내와서 역상을 시키다 보면 역상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점들이 유한계인가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무한계로 나오죠. 물론 전체도 아닌 무한계가 나오죠. 그래서 한 점 집합을 역상을 시켜보면 지금 전체 집합이 아닌 무한집합이 역상으로 나오고, 뭐 그러면은 유한을 역상했을 때 지금 무한이 나온다는 얘기는, 물론 전체 말고 다른 무한이 나온다는 얘기는 유한을 역상했을 때, 폐를 역상했을 때 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찾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가번은 연속이 아니다. 예. 뭐 가번은 이런 걸 역상해 보시면 된다. 예. 뭐 이런 걸 역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폐고 역상한 이 결과물은 폐가 아니다. 그래서 가번은 연속이 아니다. 예. 나번은 함수가 뭐 이런 경우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 역시 유한집합의 역상이 이제 유한집합이 되는가, 그리고 뭐 단점집합의 역상 같은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지금 역상에서 나오지 않을 만한 이런 데에서 점을 꺼내서 역상을 시켜보면 이제 공집합이 나오고, 이런 데서 점을 꺼내서 역상을 시키면 한전집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디서 점을 꺼내서 역상을 시켜도 아예 없거나 점이 하나 나오거나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만 10개를 꺼내놓고 역상을 시키다 보면 많아봐야 1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점 하나당 많아봐야 1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역상이, 여기서 10개를 꺼내와서 역상을 시키면 많아봐야 10개예요. 여기서 유한계를 꺼내와서 역상을 시키면 여전히 뭐 많아봐야 유한계. 그러니까 유한을 역상할 때마다 유한이 맞아요. 그거는 이제 폐를 역상할 때마다 폐가 맞다. 예. 그래서 뭐 나번은 연속이 맞다. 예. 그 다음에 다번은 이런 개형의 지금 다번이 나와 있는데, 역시 뭐 한 점을 역상을 시켜서 유한을 역상해서 유한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뭐 대부분은 지금 역상할 때마다 유한이 나오겠지만 역상이 이게 다 나오는 점이, 예. 예, 여기 1이라는 점을 역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공역 쪽에서 이제 유한집합 중에서 이제 단점집합 1 같은 걸 꺼내오고, 물론 이제 얘는 이제 공역 쪽에서 폐가 맞고, 이제 역상을 시켜보면 여기 무한집합이 다 나오. 예, 그래서 얘는 폐가 맞고 역상한 얘는 폐가 아니고, 그래서 역시 폐의 역상이 폐가 아니니까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유한 이상은 유한을 폐로 보시면 되고, 연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폐의 역상이 폐가 맞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유한의 역상이 유한이 맞는가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서 가로 1번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뭐 가로 2번도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뭐 지금 잠깐 쉬었다가 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